예, 우리 국세청 차장님, 예, 앞서 차기원 의원께서 지적하신 거 관련된 건데, 그 가짜 뉴스 유튜버라고 더 특별히 탈루할 세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 소득이 뭐 이렇게 은닉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요? 그 유튜버들은 사실은 소득이 비교적 투명하지 않습니까? 구글에서 그 일부 세금을 떼고 국내 계좌로 보내주기 때문에 그 뭐 특별히 저기 탈루할 건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렇죠? 예, 그 개별 사정들, 개별 그 유튜버들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비용을 축소한다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글쎄, 뭐 이제 저기 비용 문제를 해서 이제 세금을 좀 할 수는 있을 텐데 예, 그 슈퍼챗 일반적으로 가짜 뉴스는 큰 문제지만 이게 그 이런 식으로 꼭 집어서 그 이 뭐 적극적으로 세무 조사를 하겠다는 압박인데 이런 거는 비판 성향 유튜버의 입막음으로 그렇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전면에 내세운 게 과연 맞나 싶고 뭐 좀 종류는 다르지만 호화생활 과시, 뭐 위화관 조성 뭐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탈세 대응을 강화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뭐 이런 그 요즘 SNS나 이런 거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있는 걸 알고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세무조사를 압박하는 게 과연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우선 그 뭐 이 호화생활 과시나 위화감 조성이라는 게 굉장히 그 추상적인 거라 되나 가지고 기준도 뭐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국세청이 정권의 칼을 노릇을 하는 게 과연 맞는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사회에서 특정한 무리야기한 사건이 있을 때 거기에서 어떤 사회적인 요구에 의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뭐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적극적으로 국세청이 이런 사회 현상에 대응하는 그런 기구로서 활동하겠다. 이거는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건 좀 고민을 좀 해보고 뭐 물론 뭐 대통령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대통령은 한 번이고 이 나라는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국세청도 영원한 거고 그걸 잘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앞서 여러분들이 가상자산 압류 과정에서 그 니모니 코드가 노출돼서 압류 자산이 절취당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 회복이 됐나요? 지금 수사 중인 상황이고, 회복이 됐냐고요? 예, 아직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회복되지 않았죠. 예, 그 지금 압류돼서 보관 중인 가상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사실 이번이 그 가상자산 그 콜드 월렛으로 그러니까 압류된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례면은 예. 이건 없어졌고 먼저 번에 압류했던 거는 지금 먼저 어디 압류했던 것은 처분했습니까? 납부 직후에 바로 납부를 했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반환해 주었습니다. 예, 반환해 줬죠.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압류 자산을 별도 보관할 국세청의 콜드 월렛은 이제 마련했나요? 예,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뭐 다행히 없대니까 다행인데 콜드 월렛 마련하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려요? 우리 그 관세청, 예, 관세청도 마찬가지로 뭐 비슷한 얘기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텐데 그 뭐 압류하거나 이럴 때 지금 압류된 거 혹시 있어요 지금? 예, 지금 체납자 81명에 대해서 한 3억 원 정도 저희들이 압류 중이고 콜드월렛 형태로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지는 않고 그럼 어떻게 가상자산 합니까? 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계정 압류 형태로 그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계정 압류 형태고 이게 콜드 월렛으로 보관하고 있는 걸 압류하는 건 아직 없다 이거지요. 아직은 그렇죠? 없습니다. 예, 그럼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콜드 월렛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거기도 그죠? 예, 그래서 아시다시피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그게 예, 마련되면은 저희 관세청 특성에 맞게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다시 뺏기거나 이런 일은 마련하겠습니다. 없어야 되겠죠. 그 이게 지금 사실은 이 니모니 코드를 본인이 알고 있으면 본인과 관련자들은 얼마든지 지금 뭐 이 저기 이 콜드 월렛 저장 장치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바깥에서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두 분 다. 예. 근데 이게 지금 그 이제 이 압류 지금 됐다 잊어버린 부분 그 체납자가 지금 다른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그 세금을 납부하려고 그러는 모양이던데 만약에 납부했을 경우 가상 자산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럼 돌려줄 때 어떻게 돌려줍니까?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을 문제. 네. 가상 자산이 이 재산 변동이 굉장히 큰 거니까 이게 압류 당시로 해야 될 건지 지금으로 해야 될 건지 이런 거 기준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임의로 하는 거보다 그런 거는 뭐 법으로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내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절차 중에 그런 것도 포함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절차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해야 될 거예요. 저 관세청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의 대법원 판결로 이렇게 나가지고 우리가 기수출한 그 이 물건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그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수입한 데서 해결하면 될 텐데 이제 우리 기업이 지금 환급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떤 경우가 있겠죠? 예.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 수출 기업이 받는 게 기본적인 수출 기업이 받으려면은 그 관세 인도 지급 조건, DDP 조건으로 우리 기업이 수출을 한 경우에 그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우리 자회사가 받은 경우 어떻게 돼요? 그것도 우리 기업이 어쨌든 하는 거를 크게 봐가지고는 우리 기업이 하는 거예요. 예, 그 미국 그 CBP 미국 관세청 양식에 그 수입자 기록의 수입자라고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으면은 그 사람이 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환급권자가 됩니다.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거기 우리 관세청 혹시 도움이 됩니까? 예, 지금 계속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 CBP에서 관세 환급 절차가 발표가 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 체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발표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발표가 된다면은 그 부분들을 협회, 무역협회라든지 코트라 등을 통해서 그 수출 기업이 환급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만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관세청이 나서서 도와주는 필요도 있을 거예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데이터 차장님,